자, 영어 내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학원은 항상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대비되는 방식으로 좀 공부를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영어도 그럼 어떤 식의 공부를 지향할까? 영어 내신 공부할 때. 암기보다는 네, 처음 보는 기분이나 낯선 문장들 맞습니다. 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고 맞습니다. 영어도 해석 능력을 길러주는데 집중을 해요. 변형 문제를 왕창 풀면은 그냥 풀다 보면은 해석할 줄 모르지만 내용 알게 되고, 그냥 심지어는 한국말 해석 그냥 보아가지고 내용 그냥 한 40지문 내용 뭐였는지 그냥 대충 안 상태로 변형 문제 많이 풀리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수능에서 필요한 근원적인 해석 능력, 처음 본 지문을 배울 수 있는 해석 능력은 하나도 안 느는 거거든요. 이거를 늘려주는 식으로 좀 정직하게 교육을 하자, 이게 저희의 목표인 거예요. 해석 능력에 뭐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해석 능력은 맞습니다. 1번 단어죠. 그리고 뭐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 뭐 있죠? 그냥 글의 이해력? 맞습니다. 독해력. 오, 완벽합니다. 사실은 그냥 생각하면은, 내가 진짜 중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아주 깊게 고민하면 요거 세 개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어. 똑똑한 애들은. 요거 세 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든 지문에 대해서 이거 세 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식으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이거는 국어랑 다르게 비내신 내신 기간을 나누면 안 돼. 그냥 3월 요이 땅 하자마자 바로 내신 지문으로 해야 돼. 왜냐면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한테 이 과정들이 너무나 많아. 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찾으면은 공부 못하는 애 30, 40문제 다 단어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직전돼가지고 막 일주일에 10지문씩 막 학교에서 막 나가는데, 그때까지 안 외워놓으면은 애들이 좀 많이 붙이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단어 같은 경우를 빨리빨리 바로 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기 시작하자마자 영어는 학교 내신 지문으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지문이 있으면 단어를 찾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자기의 모르는 단어 다 다르니까 모르는 단어를 찾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요 밑에다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 필기할 때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안다는 착각을 하는 형태란 말이야. 안다는 착각을 하는 형태를 막아라, 이게 우리 학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밑에다 정리를 하면 밑에다. 내신교재 템플릿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다 정리하도록. 그러면 가리고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과거까지는 여기에서 끝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줄 생각이냐면 이 지문에서 그냥 우리가 단어 테스트지까지 만들어 주려고 해요. 단어 테스트. 왜냐면 이 새끼들이 이걸 안 해. 메타인지가 부족하고 성실도가 떨어져서 이걸 안 해. 그래서 이거는 못 외우면 못 가,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단어 란도 만들어주지만 단어 테스트지를 먼저 만들어줘서 이거는 좀 시험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거 단어 테스트 어떻게 만드냐, 지문 챗GPT한테 가가지고 챗GPT야 이거 단어 테스트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단어들 중3에서 고1 수준으로 뽑아줘. 근데 충분히 많이 뽑아줘. 30단어 이상 뽑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템플릿화해서 만들어서 테스트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단어 테스트지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 테스트 통과해야지 갈 수 있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교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구문이잖아. 그 구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는, 해석이 안 되는 구문들을, 문장들을 괄호를 치라는 거야. 선생님들은 이 괄호 쳐놓고 단어 하는 것까지는 애들이 미리미리 해놔야 돼. 수업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놓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 미리 안 되는 애들에 대해서 조치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뭐 선생님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든 조교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머지를 시키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괄호를 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뭘 해주느냐, 진단을 해주는 거죠. 영어가 진단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뭘 몰라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건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영어가. 수학이랑은 달라요. 수학은 뭔지 좀 명확해. 그냥 무슨 단어는 일 것 같아. 그럼 그 단어는 보고 공부를 하면 할 수가 있어, 금방. 영어는 이 많은 문장이 내가 왜 해석이 안 되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고 그 진단에다가 처방전을 내려줘야 되는 거야. 진단과 처방. 그 처방이 뭘까요? 그 구문사전 교재. 맞아요. 구문사전 교재에서 어떤 페이지를 읽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문사전 해당 페이지를 다 읽고 애들이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많이 하냐면은,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이거 처방을 해주고 읽게 하는 게 아니라 문해중심 출력식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자기가 설명하느라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한테도 이해도가 떨어져. 애들이 그 시간 내로 이해가 안 돼. 그냥 네네 이러면서 듣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답답해.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뭘 안 하냐면, 자, 설명 완벽하게 잘 한 것 같아. 자, 이해됐지? 이러고 그냥 떠난단 말이에요. 애들은 이해 하나도 안 됐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구문사전 처방을 내려주고 애들한테 읽을 시간을 충분하게 줘야 돼.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선생님은? 설명하라고 해야 돼요. 이 시간을 보내줘야 돼, 이 시간을. 이거 학습을 알려주는데 시간 쓰지 말고,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써야 돼, 설명하는데. 애들이 설명하는 거 들어주는데 시간. 그리고 애들이 설명을 잘 못해. 거의 7, 80%가 되는데 10%, 20%만 안 되면 다시 설명해 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대로 안 읽어왔어 그냥. 그러면 다시 읽어가 돼야 되는 거죠. 다시 읽어. 근데 애들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막 다시 못 읽어 혼자서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구문사전 이게 있으면, 야, 이 문단까지만 읽고 선생님한테 설명해줘봐, 이런 식으로 짧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잘라주면. 이거를 근데 또 답답하다는 이유로 막 애들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대부분 이거를 성실하게 처음부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전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냥 그 결과만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ing를 부사로 쓰는 법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해보자. 그럼 ing 부사 쓰면 분사구문이라고 한다라는 게 어떤 한 문장이 있어. 그 다음에 그냥 그것만 대답하려고 하는 거야. 부사 쓰는 건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그 말에는 이 전체 내용의 의미가 하나도 담겨있지 않아 사실은. 근데 선생님이 착각하면 안 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얘가 이해했다고. 그런 식으로 애들이 독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앞문단 잘라가 이렇게 독해를 하다 버릇하니까 선생님 이해 안 되는데요, 너무 길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문단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설명해봐, 한 문단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설명해봐, 한 문단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설명해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이 문해력, 국문 문해력도 늘고, 영어에 대해서도 훨씬 내가 설명해줄 때보다 훨씬 잘 이해한다고. 내가 설명해줄 때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만의 착각이야. 그리고 나는 착각해놓고 상대가 모르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돼 있어, 필연적으로. 그러면은, 그리고 학생들은 기가 막히게 그 사실을 알아. 그래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한테 아이의 시간을 충분히 주고, 괜찮으니까 천천히 읽어봐, 그리고 선생님한테 설명해봐, 이런 것들을 줘야지 아이들이 인파워먼트를 받을 수가 있고, 아이들이 용기 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해중심 출력식 학습법,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처방한 거에 대해서 구문사전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날림 독해를 하면 안 돼.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천천히 진짜 이 내용을 100% 이해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구문에서 몰랐던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엄청 좋은 공부 방법인 게 뭐냐면, 구문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상에 그 문장이 몇 개가 있을까요? 영어 문장 몇 개 있을 것 같아? 이쪽에도 조개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뭔가 막 조를 넘어서 막 무슨 아방기인가? 막 그런 말들 있잖아. 완전 그냥 우리가 셀 수 없는 정도의 문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클리어하는 식으로 하면, 나 이번에 첫 문장 공부했어가 되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100% 영어 그 구문 지식 중에서 나 이번까지 공부를 통해서 15% 정도의 이해도였던 나의 이해도가 20%가 됐어가 돼야 되는 거야. 이래야 미래가 있는 공부를 해요. 사실은 3등급 이하다 이러면 한 문장 공부하는데 벌써 그냥 일주일 내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한 문장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주어가 이거니까, 야, 주어가 뭐야 이랬는데 몰라. 그러면 뭘 모르는 거냐? 명사를 모르는 거거든 보통. 명사가 뭐냐? 그럼 명사도 몰라. 그럼 뭐부터 공부해야 돼? 뒤에 가기도 전에 명사랑 주어 공부하는데 벌써 3시간, 4시간 걸린단 말이야. 대신에 이걸 완벽하게 공부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안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문해중심 출력식 학습법으로 하면. 근데 야, 봐봐,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잖아, 이러면서 설명을 하면은 얘는 다음번에 다다음번에도 맨날 명사랑 주어를 매번 물어본다고. 그렇게 공부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장이, 이 문장의 뜻이 뭔지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왜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지 그 원리를 공부하는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만 잘해도, 한 시험만 잘해도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10점씩 오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3번, 4번 내신 시험 보면은 내신 공부, 모의고사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수능에서는 1등급 나오는 게 정상인 거야. 정상. 그래서 이 단어랑 이 구문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처방전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챕터 어디를 읽어봐 그랬을 때 쭉 읽고 나서는 자신만의 도식으로 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 동명사 ing가 명사 자리에 있는 게 동명사고, 이거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얘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렇구나 라는 거를 도식적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그 칸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구문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깨닫게 된 사실을 도식적으로 딱 정리하는 그 칸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내신 교재에서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럼 해석 다 된 거잖아, 여기까지는. 그럼 주제 한번 써보고, 그다음 이 글의 구조, 서론, 본론, 결론에 따른 글의 구조를 써보는 식으로 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독해력이 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이 다음부터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하는 건데, 내신을 진짜 잘 맞고 싶다 이러면 서술형 영작을 하셔야 돼. 이런 걸 할 때는 보통 한 줄 해석된 것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한 줄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줄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해야 돼요. 한 줄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영작을 한번 해보는 식으로. 근데 이 영작을 할 때 보통 많은 경우에 애들이 외운다고 그 기표들을 다 외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영작해야 될까요? 외우지 말고 본인이 이제 공부한 구문을 지켜가면서. 맞아요. 구문 내용까지 공부를 해놓은 상태니까 적어도 이 지문에 대해서 내가 구문 모르는 건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영작을 해보면 근데 어라? 구문 모르는 게 있네가 또 보여.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큰 출력식 학습법이기 때문에 깊은 출력식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훨씬 더 모르는 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아 그거였었지 하면서 영작하는 게 아니라 한국 해석이 뭐뭐뭐가 뭐뭐뭐뭐한 뭐뭐뭐가 뭐뭐뭐뭐뭐를 이랬을 때 아 가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 주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수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써야겠다 라는 구문적인 지식들을 적용해서 영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술형 영작. 이렇게 하는 게 되면은 그 공부 잘하는 애들 1등급 맞는 애들이 40지문 50지문 다 외웠어요 이런 얘기 하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표시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야. 기호들을. 뭘 하는 걸까요, 걔네들은? 문장 분석. 내가 그거를 영어로 그냥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내용이 기억나니까 영어로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영어의 영작을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표시들을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로드가 적어. 걔네가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영작 실력이나 원래 구문 실력이 좋아서 4, 50지문을 다 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애들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도달하기 쉬운 목표는 아니에요. 처음에 4, 5등급 나온 애들은 현실적으로 단어나 다 외우는 게 미래가 있어. 단어 다 외우면은 4, 5등급 나온 애들은 이거 단어만 다 찾아도 막 거의 1000단어씩 나오거든요. 이거 정직하게 안 하는 애들은 200단어 나왔어요 이러는데 정직하게 하면은 4, 5등급 나온 애들은 700단어, 1000단어씩 나와요. 그것만 다 외워도 성공이야. 모의고사 성적 올라. 내신 성적도 일부 올라.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변형 문제 푸는 애들도 같은 점수가 나와. 단어 외운 애들이랑. 혹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변형 문제를 그냥 풀었다 이런 애들 4등급 나오고 야 단어 모르는 단어 찾았다 해도 5등급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은 미래에도 계속 4등급 나온다니까? 근데 얘네들은 미래에는 점점 공부 속도가 빨라지는 식의, 왜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 다 외웠기 때문에 다음번에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덜 나오잖아. 근데 얘는 변형 문제만 풀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지문 나오나요? 이 지문 아니고 완전 다른 지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를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기 때문에 풀었던 식으로 했던 애들은 지금 조금 50점 맞을 거 55점 맞거나 60점 맞았다고 해서 미래가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힘들거든요. 점수는 비슷하게 나오고 그럼 애들이 중하위권 애들일수록 인내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메타인지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학원들에서는 그냥 변형 문제 많이 풀어주면서 설명해주면은 애들이 그냥 만족하면서 대충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내 실력이 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를 자꾸 해야 돼. 그리고 변형 문제는 여기서도 사실은 최대한 나중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변형 문제 앞으로 내 인생에서 나오나요? 이 질문? 수능에서도 뭐에서도 절대로 안 나오는데 변형 문제 1000개 푸느라고 이거 시간 다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걸 더 먼저 시켜요. 내용은 대리로 해석해주고 변형 문제 왕창 풀려요. 문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 해석은 대리로 해주고 변형 문제 왕창 풀려요. 그러면 내 인생을 그 소금물 먹는 거나 똑같은 거야. 내 인생 좀 먹는 방법이야. 지금 당장의 갈증을 위해서 미래에 내가 손해보는 결정들을 하면서 돈까지 날리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애들은 약간 이런 애들이에요. 내가 그냥 겨우 인서울은 하고 싶은데 솔직히 내가 조금 재능이 딸려가지고 모의고사는 절대 못해. 그 상황인데 내가 내신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유지할 수 있어. 내 목표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인서울만 하면 돼. 이런 애들은 인서울이라는 게 막 건동호 이런 데 아닙니다. 그냥 이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들을 가면 돼. 그런 상황인 애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나는 그거는 또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뭔가 인생에 뭔 도움이 될까 과연. 이런 생각들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해주면 돼요.
영어 내신. 우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주는 거, 여기까지 도와주는 것들이 교재로 제작이 돼가지고 다 갈 건데, 여기까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모든 단원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서술형 영작은 이제 내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나온다, 이런 애들은 좀 시도하면은 좋고 현실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변형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여기까지는 해도 돼요. 여기까지 일단 다 했다, 서술형 영작 하지 말고 변형 문제로 가서 그냥 공부를 하는 정도, 요 정도는 해도 됩니다. 서술형 영작이 너무 힘들다 하는 애들은. 근데 내가 내신 1등급 맞고 싶다, 여기까지 다 하니까 딱 이제 분당 중상위 학교에서 10등에서 11등 정도 하더라고, 정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여기까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내가 내신을 1등급 맞고 싶다 하는 애들은 여기에 좀 투자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수학이나 국어가 모의고사가 1등급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내가 영어 자존심 부리느라고 요거 막 하느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선택은 솔직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학원에서 솔직히 내신 잘 받은 애들, 아까 전교 10등, 11등, 10몇 등 한 애들 조금 더 시켜가지고 변형 문제 조금 더 시켜가지고 1등급 만들고 홍보하고 이러면 좋지. 근데 걔는 국어 4등급, 5등급, 수학 3등급이야.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 미래를 생각하고 내 길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과목별 선생님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에는 그 과목별 선생님들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반드시 파악하고, 내가 내 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원의 장점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생들이 좀 종합적으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설계를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한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최종적인 대학을 제일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세팅을 해주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